자, 오늘은 VOA 해석과 동시에, 짧은 이제 민코인 시장 전망 좀 말씀드리면서, 어, 일단, 한국이 먼저 중요하겠죠? 지금 국제 정세가 이제 한국으로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과 아시아권. 중국이 조용한 게 조금은 수상하긴 하네요. 좀 긍정적인 조용함인지 부정적인 조용함인지를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래도 제2의 건국이 될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어떤 방식으로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희망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자, 먼저 민코인 시장 먼저 좀 말씀드리면은, 내가 샀던 코인들만 떨어진다고 해서 너무 크게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민코인들이 다 박살나고 있어요. 슈퍼 박살, 그냥 초박살, 그냥 마이너스 80% 그냥 하드 리셋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 이후로 터보코인, 베이비 도지코인, 베이비 도지코인, 어, 위프코인, 그냥 기영이 머리예요. 뭐 썬도그, 비트코인만 좀 버티고 있는데 다른 민코인들 다 박살났습니다. 그러니까 왜 내 코인만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게 뭐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다음 사이클 또 있겠죠. 다음 사이클에는 확실한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 이후 전후로 해서 비트코인보다 민코인, 트럼프 오피셜 민코인을 먼저 출시를 했고, 뭐 아류작들도 있긴 했죠. 멜라니아 민코인도 있고, 뭐 최근에는 이제 그 어떤 거였죠? 리브라였나? 아르헨티나 대통령의 리브라도 있고, 남아프리카 대통령의 뭐 이제 카코인도 있고 한데, 이거 전 세계적인 흐름이, 일단 민코인 쪽을 인물 코인과 국가 코인이죠. 제가 봤을 때는 USA 코인으로 갈 줄 알았는데, 뭐 국가 코인들 있죠. 그게 아니고 대통령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보면은 약간 브릭스 화폐 연합체들이 만들고도 있고, 적절한 시점에는 러시아 쪽에서도 만들지 않을까요? 비탈릭이 러시아 출신이긴 한데, 근데 지금은 그 타이밍은 아니고,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남아공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브릭스 연합체죠. 거기에다가 인도도 있을 것이고 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중국도 있고요. 근데 일단은 저희가 모르는 그런 이제 화이트캣과 블랙캣의 구조를 다 떼어놓고서 봤을 때는, 일단 적절한 시기에 밈코인 광풍이 불 겁니다. 지금은 아니고. 하지만 그거는 이제 덱스 쪽에서 많이 불 거고요. 지금 덱스 자체에 대한 탈중앙화 자율거래소죠. 디지털 지갑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바이낸스 이제 알파도 추가가 됐고, OKX 덱스도 있고, 정말 그 중앙화 거래소 탑급들도 이제 덱스를 챙기고들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내 거래소엔 덱스가 없어요. 저희는 덱스가 아니고 다른 것들 때문에 없을 수도 있고, 지금 전 세계적인 트렌드는 덱스 거래소에 대한 사용자들이 많아지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적절한 시기에 디지털 지갑의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 시기 때는 밈코인이 엄청나게 크게 주목을 받을 겁니다. 지금은 그 시기는 아닌 것 같고, 일단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정세를 따라갈 것 같아요. 갑자기 뜬금없이 중국에서 어 중국 그 비트코인 개방 오피셜이 나오지 않는 이상 그럴 것 같고요. 일단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지금 미국에서는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정말 일을 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이제 근데 반 트럼프 반 일론 머스크 이런 걸로 좀 나뉘려는 분위기더라고요. 보니까 그 정도가 좀 심할 것 같지는 않은데, 약간 미국에서 내전 나는 거는 조금 저는 나중에 날 것 같거든요. 지금은 아니고 일단 아시아권 먼저 좀 해결이 돼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USA 아이디를 관통을 하면서 여기에서 뭐 연금부터 시작해서 어디에다가 투자를 했었고, 세계 보건기구에서 뭐 코로나부터 뭐 hin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연결돼서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조회수가 그냥 만만치가 않아요. 1,000만이 넘습니다. 빌이 나오기도 하고, Actually, with 이게 this USA, 결국에는 어 미국 먼저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진도가 미국에서 굉장히 빠른데 아시아권은 언제 오냐? 조만간 오겠죠? 어떤 방식으로든 올 것 같습니다. 근데 희망은 있어요. 아직은. 그래서 someone 여기서 get 이제 보시면은 오늘 그래서 VOA에서 좀 제가 좀 과장된 상상을 소설을 써보면,
약간 좀 의미심장하긴 했습니다. 일단은 지난번에 의인화에서 나왔던 게 2월 5일 날 나왔고요. 이틀 뒤에 뭔가 좀 다른 조짐이 있었죠. 어머니의 산과 땅 쪽을 가리키면서 그녀의 목소리였는데 그녀의 목소리에서 여자 쪽은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보니까 좀 이제 피신 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자동차도 보이기도 했는데 이틀 뒤에 새벽에 알림이 떴죠. 지금 저거랑 뭐 관련 있는 건 모르겠지만은 어머니의 산이 조금 그게 있었나 싶기도 하고 어, 땅이랑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정말 의미심장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거 약간 좀 다시 한번 나중에 협동심을 얘기를 하네요. 협동심.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쵸. 이게 너무 또 이제 흩어져 버리면 또 이제 화력이 또 분산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얼마 전에 어제였죠. 이게 새벽 좀 지나가가지고 찍는 거라서 일요일 날 판박이 저는 이거 판박이 보고서 한 4가지 정도가 떠올랐습니다. 일단 판박이 보고서 비슷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냥 생각나는 거를 그냥 딱 바로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요즘 그냥 국제 정세랑 이게 관련이 있다라고 한다면 한 3가지. 첫 번째로는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한 것들을 겪고 있는 한국에 대한 그런 과정들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약간 예전부터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돌았습니다. 인간 복제 클론. 여기에 대해서 마치 그 썸네일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M자 탈모거든요. M자로다가 이렇게 라인이 딱 예쁘게 그려져 있는 게 원래 이마를 깠나? 원래 이마를 깠나요? 어쨌든 그거 보고서 과거에 그 김정은 그 클론 그 대역 뭐 찌라시 많이 돌았는데 그건가? 갑자기 비슷하다라고. 근데 대역이면 쌍둥이로다가 해야 되는데 아들과 아빠로 비교를 했는데 성질은 똑같다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조금 헷갈리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김정은에 대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최근에 김정은에 대한 입장이 한국과 미국을 바라보는 입장이 WWE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완전 미국 쪽 차단하는 분위기 쪽으로 일단은 보여주고는 있어요. 그게 하나의 연기일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하나의 거대한 쇼일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좀 전략이 있겠죠. 쇼라면 뭔가 좀 큰 그림이 있겠죠. 화이트캣에. 그거인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이 났고 그러니까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윤통님의 이제 약간 비슷한 예전에 겪었던 그런 것들이 좀 생각이 났고 그리고 두 번째는 또 김정은 판박이 클론 썰에 대해서 그건가 싶기도 했는데 세 번째는 조금은 이제 이건 좀 광범위한 좀 이제 갑자기 다른 데로 핀티가 딱 꽂힌 건데 벽돌하면서 떨어진 조각이라고 하길래 오래된 벽돌에서 떨어진 조각 그리고 비슷한 성질에 똑같이 닮았다. 이게 뭐 앞으로 나올 것들에 대한 이제 비슷한 것들에 대한 그걸 흐름들을 포착을 한 건지 판박이다. 그래서 조금 더 깊게 가보면은 그러니까 이거 완전 오차 범위를 좀 넘어선 거예요. 약간 그 조각에서 떨어진 오래된 벽돌하면 딱 생각이 났던 게 그 예전에 지금 USA ID 나오고 있고 뭐 빌라덴 얘기 나오고 거기다가 테러 단체에다가 지원을 해주고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돌고 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났었던 어떠한 사건들은 그게 자연스러운 사건이 아니고 미국에서 일론 머스크랑 이 사람들이 주장을 하는 거는 이거는 일부러 지원을 해줘가지고 고의적으로 내고서 뭐 주가나 이런 것들 변동성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어떤 것까지 공개가 됐냐면 미국 연금 수령자들이 드라큘라다. 드라큘라 맞나? 그 200살, 300살 거의 영생해가지고 살고 있다. 받는 사람들이 200세예요. 300세랑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좀 부정수급에 대한 그런 것들을 폭로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밈처럼 이들은 드라큘라다. 100세, 200세, 300세까지 살고 있다. 이런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오사마 빌라덴이 테러를 당하고서 이제 상징적으로 이제 이거 박물관에 좀 보관이 됐던 게 뭐냐. 미국 박물관에
오사마 빌라덴은 테러를 당했는데 벽돌 이렇게 상징적인 벽돌을 얘기를 한 것 같았고요. 이때 당시 9.11 테러가 쌍둥이 타워잖아요. 쌍둥이 타워인데 이때 당시에 이제 이쪽에서 배우가 이쪽에서 나왔을 것이다라는 얘기들이 많았죠. 아랍 그 사우디 쪽에서 예전 사우디죠. 지금의 빈살만 왕세자가 주도하는 사우디가 아닌 예전 구 사우디죠. 구 사우디. 그쪽 계열에서 이 테러 단체들이 9.12 테러를 이제 했었다. 그게 뭐 이제 뭐 USA ID까지 해가지고 그렇게 가는 건데 이게 결국 쌍둥이 빌딩이가 하거든요. 그래서 쌍둥이였으면 조금 이게 좀 맞을 것 같기도 했었는데 쌍둥이는 아니었으니까 좀 비슷한 성질, 아빠와 아들처럼 이렇게. 근데 이제 좀 비슷한 성질이니까 이것도 될 수도 있나 싶기도 하고. 무너질 때 벽돌 콘크리트 철골이긴 한데 여기서 또 이제 미국에서는 가끔씩 밈이 뭐냐면 9.11 테러와 벽돌에 대해서 그것들이 좀 많이 쓰일 때가 있습니다. 아주 좀 이상한 조합이긴 한데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제 이때 당시에 음모론이 많이 돌았습니다. 건물 붕괴 방식이 마치 의도적인 폭파처럼 보였다.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해서 상징적인 의미로 벽돌을 사용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벽돌 건물이다 그냥 막 이런 식으로 밈처럼 너무나도 잘 무너졌기 때문에 벽돌 건물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밈처럼 쓰이는 것들이 있었는데 약간 이게 조각에서 떨어진 오래된 벽돌 9.11 테러 이게 건물이 두 개가 붕괴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주가가 엄청 폭락을 했었는데 이게 한국에 보하니까 판박이 비슷한 사건에 대한 예고 약간의 흐름 포착인가? 판박이라고 한다면 뭐가 있지? 타워가 있나? 9.11 타워가 있나요? 비슷한 게? 아니면 그때는 비행기로다가 그렇게 됐었는데 요즘에는 신형 방식으로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보니까 무인 폭탄 비행기가 그 민간 건물에다가 아파트에다 들이박아서 그 폭발을 하더라고요. 아, 그걸 보고서 이걸 미리 예상을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이건 세 번째는 조금 이제 너무 좀 깊은 상상입니다. 거의 사실 이제 벽돌이랑 비슷한 성질의 그런 거랑 유사점이랑 해가지고 그 세 가지, 그걸로 해가지고 3번은 좀 많이 엇나갔죠. 근데 이제 약간 좀 이제 USA ID랑 뭐 테러 단체 나오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까지 갔네요. 일단 오늘 나온 거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가 핵심 포인트겠죠. 왜냐면 이게 일단 당시에는 그래서 어떤 게 발동이 됐었냐면 데프콘 1이 발동이 됐습니다. 거의 진짜 중동 쪽에 그 테러 단체들이 완전 작살이 바로 날 뻔했는데 조금 미뤄졌다가 그 다음에 다 제거가 됐었죠. 그래서 이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이 말이 조금 이제 와닿기는 하네요. 지금 뭔가 좀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정세를 정말 너무 모른다. 국제 정세 지금 금값이 오르고 방산주 오르고 코인들이 지금까지 폭락을 했던 게 왜 그랬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제 블랙캣과 화이트캣의 금융전쟁 그리고 군사전쟁 이런 것들이 일촉즉발이거든요 지금. 그리고 지금 딱 남아있는 게 캐시파텔 인증과정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코인 투자하고 막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코인 투자하는 그런 시기는 올 겁니다. 적절한 시기에 좋은 기회가 올 거예요. 그때는 근데 신세계가 세워지는 시기가 될 거고요. 신세계. 그 첫 번째는 한국이 될 겁니다. 한국이 한반도가 어떻게 보면 신세계 새로운 기존의 구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이제 설립이 돼가지고 새로운 한반도가 됐을 때 코리아 2.0이 됐을 때는 이 모델 이 모범적인 국가에 대한 모델을 전 세계 나라들이 다 같이 따라할 겁니다. 이게 그래서 먼저 앞서 나갈 겁니다. 분명한 건 그렇게 앞서 나가는 과정에서 기회는 있을 것 같은데 그거 되기 전에 어떻게 다가올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분명한 건 1% 확률이긴 하지만 1%도 가능성이 있다면 가능성이 있는 거죠. 0%까지는 안 봅니다. 1% 확률. 1% 가능성이 있다면 있을 수가 있고요. 99%는 그쪽 방향일 수도 있겠는데 자비롭게 미국이 한번 1% 확률을 실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트캣이. 부디. 만약에 그렇게 되더라도 근데 이제 1%로 가면은
1%로 가면은 중국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깔끔하게 포기를 해버리고 대만을 침공해서 오히려 먹고,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대만한테 이제 대놓고 지원한다기보다는 무기를 판매를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구도를 봤을 때는 뭐 당연히 이 주변 국가들이 완전히 미국이 완전 배제를 해버리면 안 되겠죠. 경찰인데, 국제 경찰인데 어느 정도 도움은 있겠다마는 이제 한반도의 상황만큼 막 그렇게 적극적인 개입은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무기는 많이 팔겠죠. 제가 볼 때는 만약에 미국 입장에서 한반도와 대만 중에 고르라고 한다면 당연히 한반도 쪽에 많이 힘을 실어줄 것 같은데, 그 타이밍이 언제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그냥 1, 2, 3가 있어요. 첫 번째, 이게 그냥 긍정적인 것만 볼까요? 그러니까 일단 주변 국가들이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 전 세계 비상계엄령이나 이런 것들이 실행되고서 모범적인 것들을 보여주려면 이렇게 배제를 해버리면 안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비상계엄령에 대한 그런 것들이 지금 이미 실행이 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전시작전 통제권은 아직은 미국에게 있는데, 미국에서 먼저 정말 심각하다, 위급하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이제 한미연합훈련이 저는 거기에 대한 대비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일촉즉발일 수도 있다. 그러면은 이제 전시계엄령을 때려가지고 둘 중 하나예요. 기습적으로 남침하는 상황들이 다가왔을 때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전시계엄령을 선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 뭐 9.11 테러와 비슷한 그런 상황들이 나왔을 때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때는 1% 확률로 갈 수도 있어요. 이때는 지금부터는 어쨌든 이 한미연합 사령관의 오더를 우리는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쵸? 저희는 그러니까 그 1% 확률도 그래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좀 1%라고 한다면 중국에서 이게 어쨌든 쇼부가 나야 돼요. 뭐냐면 중국에서 한반도를 그냥 꼬리를 잘라버리고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내부에서만 있는 상황들에서 그게 그 1% 확률이 실행이 되면은 시간이 조금은 오래 걸릴지언정 그게 하나씩 이제 민간인들에게는 EBS가 실행이 되고, 일부 부분 동원령이라든지 총 동원령까지는 아마 그건 한국이랑 북한 전쟁일 때나 총 동원령이지, 뭐 부분 동원령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거고. EBS 근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일단은 다른 나라들도 보면 한국이 좀 특이한 케이스이긴 한데, 남북한이 이렇게 나눠져서 분단 국가로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가 된 게 좀 특이한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이제 베트남 전쟁처럼 가면 좀 뻔하기도 하고, 이게 콩고나 이런 데는 내전 양상으로 좀 많이들 나기도 해서 약간 좀 내전 쪽으로 가려나 싶기도 하고. 근데 내전 쪽으로 오히려 가면은 EBS 실행 확률이 좀 크죠. 왜냐면 한국에서만 벌어지는 거니까, 한국에서만 딱 끊어가지고 벌어지는 거고, 내전 쪽은 EBS 가능성이 크고, 만약에 북한군이 갑자기 기습 남침을 해버리면 EBS보다는 일단 좀 물론 전면전까지는 아니겠지만, 일단은 여기서 북한이 개입이 되고 안 되고에 대한 통제권도 결국에는 화이트캣이 일단 장악을 하고 있을 겁니다. 화이트캣은 군사적으로 그냥 다 이제, 만약에 군사적으로 도발이 나온다면 화이트캣은 그냥 이제 거의 게임 종료를 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삭제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러시아 쪽에서도 어떻게 보면 아무리 병력 소모가 많이 됐어도 핵 보유량이 1위에요, 러시아가. 그래서 유럽을 초토화를 시킬 수도 있는데, 굳이 그렇게까지는 사실 엔드게임이니까 그렇게까지 안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지금 그러니까 11어냐 인피니티 워냐 그거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11어냐 인피니티 워냐. 11어면 그냥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그냥 한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그냥 내전 양상으로 가면서 약간의 이제 그 싸움들이 있는 거죠. 이게 정상화가 되는 과정에서 싸움들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게 그런 의미였으면 좋겠습니다. 1%의 확률 그거였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 근데 정말 다행인 거는 뭐냐면, 정말 다행인 건 어쨌든 화이트햇이 승기를 잡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된 거는 정상화는 결국에 됩니다.
과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정상화는 되는 건 맞아요. 정상화는. 그래야지만 미국에서도 이제 코리아 2.0을 세운 이 명분과 이걸 따르는 나머지 한국의 국민들이 이걸 따르는 사람들에게 신뢰도 이제 줘야 되기 때문에 분명한 건 그냥 뭐 주한미군이 일본으로 예를 들어 한번 공산화를 한번 당해봐라 라고 하면서 주한미군으로 주일미군으로 주한미군을 배치를 빼버리고서 그냥 알아서 너네 옛날처럼 과거처럼 한번 당해봐 이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거 되기 전에 뭔가 일어날 겁니다. 제가 볼 땐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미국에서 4년 정도를 겪었잖아요. 2021년부터 25년까지. 근데 한국이 그렇다고 해서 4년 동안 한번 겪어봐라라고 그렇게 가는 상황이 전혀 다르니까 양상 자체가 다르죠. 그때랑은. 지금은 그때랑 다르기 때문에 분명한 거는 확실히 좀 이제 정상화는 되겠죠. 코리아 2.0이 그 과정에서. 근데 방식이 어떻게 올지가 좀 긴장이 됩니다. 이게 긴장이 되고 뭐 살아도 한국에서 살고 죽어도 한국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만약에 지구 정상화되는 과정이면 여기서 한국에 대한 지위가 만약에 어떻게 안 좋아지면은 전 세계에서 그냥 이 인식도 안 좋아지겠죠. 어떻게 보면. 지금 그걸 미국에서는 일부러 공개를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주변 국가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에 있다가 경제적으로 완전히 소유권을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바이든 대통령 때 완전 몇백억치를 그냥 지원을 해줬는데 거의 패전 국가로 가니까 한 600조인가 700조 정도 그냥 완전히 미국의 노예가 됐습니다. 어쩔 수가 없죠. 그게. 그리고 거기서 젤렌스키에게 휴전 협상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을 다시 뽑으면 휴전 조건을 겁니다. 젤렌스키는 정말 난처할 수도 있는 게 뭐냐면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대통령 지위를 얻고서 가장 좋은 플랜은 땅을 좀 더 줘도 되는데 본인 원래 플랜이라면 어차피 돈은 많이 벌었으니까 그냥 휴전해버리고 그냥 노후를 좀 이제 룰루랄라 이렇게 좀 즐기면은 가장 베스트 플랜이죠. 젤렌스키 입장에서는. 근데 자국민들에게 어떻게 보면 자국민들에게 그냥 이제 똥을 떠넘길 수도 있는 거죠. 패전국가로 되고서 거의 몇백조로 물어내야 되고 거기다가 대통령 선거까지 선거를 통해서 다시 뽑는다면 만약에 대통령이 안 됐을 때는 그냥 완전 일반인 신세가 되는 건데 저는 그러면은 무조건 재산도 몰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미국의 그 전범으로 국가로 지목을 해가지고 주범으로 지목을 해가지고 이게 우리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지금 화이트캣과 블랙캣의 과정에서 젤렌스키가 얼마나 지금 외국에서는 악마로 묘사가 되고 있는지 어떤 표현까지 나오냐면 마치 진짜 오징어 게임처럼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서 희생되는 군인들의 목숨값이 젤렌스키랑 이 관련된 간부들에게 넘어간다. 재산이 그렇게 쌓였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외국에서는. 지금 아직은 그게, 전 세계로다가 이렇게 얘기는 안 됐는데, 그런 식으로까지 표현을 하고, 지금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은, 젤렌스키가 근데 이제 또 그렇게 선택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여기서 그러니까 약간 그거 같기도 해요. 화이트캣 입장에서도 군사적으로는 그냥 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완전히 그 성장을 못하게 뿌리를 뽑아버리려고 어쩔 수 없이 젤렌스키가 유럽 쪽을 끌어들이게끔 아니면 뭔가를 좀 이제 그렇게 하게끔 만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이 새로운 세계 질서 이쪽으로 이 모델로 가버리면은 이 뿌리를 뽑아버리고서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게 이 권력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오히려 그걸 노리는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어쨌든 그 하나의 이 자본가들의 뭔가 좀 트렌드라면 우리 따라가야겠죠. 이걸 뭐 바꿀 수는 없는 거니까. 좀 그런 느낌이 들고 대신에 만약에 그렇게 갔을 때 하나 카운터 펀치는 예를 들어 그런 거죠. 뭐 유럽 쪽에서는 3차 세계대전이고 유럽의 연합체와 러시아와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는 2차 한국전쟁이고 중국에서는 대만 침공과 중국과 대만의 양안전쟁이고 이런 양상으로 갈 수 있을 확률도 있습니다. 충분히.
근데 만약에 그냥 만에 하나 1% 확률은 일단 그렇게 먼저 실행을 하면 좋은 건데, 기습적으로 공격이 올 것도 충분히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충분히. 이건 너무 긍정회로만 돌리면 안 되고, 충분히 1% 가능성은 있다만, 유럽 쪽에서 3차 세계대전 양상으로 가버리면은 그거는 2차 한국전쟁과 중국과 대만의 양안전쟁의 확률이 높고요. 그게 아니고서 유럽 쪽에서 만약에 한 타이밍을 뒤로 물러나면 EBS와 1% 확률이 높습니다. 제가 볼 땐 그렇고, 다 확률적인 거를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일단은 뭔가 좀, 오늘의 의미는 사실 뭐 전쟁보다는 약간 11호에 대한 그런 것들과 유사하지 않습니까? 흩어지면 죽는다. 뭉치면 살고. 약간 이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 흐름으로 봤을 때 세계대전보다는 일단 11호 가고서 그렇게 될 것 같기도 하고, 일단은 11호가 먼저인 것 같기도 하고, 최근에 트위터에서 알고리즘에 11호가 먼저 뜨기도 했거든요. 마블 영화 11호 몇천만 조회수 뜨더라고요. 11호라고 뜨는 게 키워드가 괜히, 알고리즘이 괜히 뜨는 게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대는 해보지만 긴장은 됩니다. 2월달. 그리고 이제 왕을 또 지켜야 되고 안전해야죠, 당연히. 저는 EBS가 실행되는 거는 왕이 안전해야지 실행될 수 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지위를 가지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어,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2월달. 얼마 안 남았습니다. 가장 조심해야 될 2월달이고요. 다행인 거는 일단 물병 자리가 지나갔고요. 그리고 아시안 게임에 대해서 과거 베이징 올림픽, 그 패턴도 일단 지나갔습니다. 일단은 승기를 잡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1%의 확률, 1%의 확률이 조금 확률이 높아지고 있긴 합니다. EBS와 같이 하는 것들 있죠. 그거. 과거, 그러니까 근데 조금은 걱정인 건, 설마 과거 9.11 그거 비슷하게 그때도 데프콘 1이 실행이 됐었는데 데프콘이 실행이 되는 건지, 그게 조금 9.11 때가 이제 데프콘이 실행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데프콘이 실행이 먼저 된 게 아니고 9.11 테러가 발생하고 데프콘이 실행이 됐었는데, 그걸 얘기를 하는 건지, 일요일에 나온 게 그걸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이건지 모르겠지만, 요즘에는 약간 암호가 숨겨진 것보다는 약간 좀 이제 이 띵킹 있죠. 띵킹, 생각하라 띵킹, 매일 영어 띵킹. 이게 좀 의미심장하긴 하네요. 이게 좀 쪼여오는 것 같습니다. 뭔가 큰일이 터지기 전에. 빼빼 패밀리 분들은 꼭 살아남으면서, 살아남을 겁니다. 살아남고서 코인 쪽도 이 자본 세력들이 만들어 줄 겁니다. 언젠가 이게 좀 정상화가 되고서 이제 디지털 이 크립토 시대가 오면은, 특히나 민코인 쪽에서 재미를 한번 보여줄 겁니다. 지금의 그러니까 가격 하락은 너무 좀 잔인하게 하락하고 있잖아요. 알트코인이랑 민코인이랑. 제가 그래서 12월 달 이후에는 따로 분석을 안 하는데, 나중에는 또 이제 민코인 3차 시즌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은 솔직히 겁납니다. 괜히 분석했다가 떨어질까봐 겁나요. 그래서 많이는 안 하고 있습니다. 많이는 언급을 안 드리고 있는데, 오히려 그러니까 상장된 코인들이 지금 떨어지는 양상이 그냥 미치도록 떨어지고 있으니까 좀 겁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기도 언젠가 올 테니까, 지금은 일단 정세를, 국제 정세 한번 따라가면서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으니까, 우리 빼빼 패밀리 분들 뭉치면 좋을 것 같네요. 저희끼리라도 뭉쳤으면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소설은 여기까지.